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 전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유지될 수 없는 게 전세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특이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나라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 수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고 일반적인 월세보다 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이기 때문에 이를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맞아떨어져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고 지금 난리죠.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더 높다고 전세 사는 서러움이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상승률 차이는 미미해요. 전세 가격 14% 올랐고 매매 가격 13.8% 올랐으니까 큰 차이 없죠. 그렇지만 전세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서 전세 오르면 매매가 오르고 지금처럼 전세 사는 것보다 오른 가격이라도 매수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집사라고 권하는데 이 전세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가 상승에 불을 붙인 거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올릴 수 있는 거 4년에 한 번밖에 못 올리니까 아예 집주인이 더 올려서 받게 된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전세가 더 올리라고 부추겼죠. 더 시장을 자극하는데 이 요소를 사용을 했어요. 전월세 갱신율이 70% 넘었죠. 임차인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한 기존 계약 10건 중에 7건이 연장이 됐고 전세값 상승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갱신 비율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 7, 8명이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명이 옮기는데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어떤 사람은 비싼 값에 어떤 사람들은 영향 없이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갭 투자가 많이 늘었죠. 갭 투자하는 사람들 최대한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집을 중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니즈를 맞춰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집주인이 다시 전세를 들어가는 형태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대 더 비싼 전세로 메꿔서 매매해야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오른다 하고 이러한 상황의 거래들이 주가 되는 상황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원활히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20, 30%의 전세 가격은 올라가게 됐습니다. 전세 대출을 워낙 잘해줬죠. 5억 전세의 예를 들어보면 1억 자기 자본 있는 사람 4억 전세자금 대출 받죠. 3%면 빌릴 수 있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하면 번듯한 아파트로 전세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투룸 월세에 얼마만 더 보태면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상황 누구나 선택하게 되죠. 이러한 부담감 10년 전에 금리 5%일 때 2억 전세 보증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세가 급등했다고 하지만 개인의 부담 수준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쉽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니까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했지만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갭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문정부 들어서 40%대로 늘어났죠. 2017년도에 갭 투자 비율이 14%대였는데 지금은 4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전세 끼고 집을 샀다는 뜻이죠. 전세 끼고 집을 산다,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집을 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갭 투자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갭 투자를 했죠. 올해만 2만 건에 육박하는데 주담대 받은 거에 임대 보증금까지 합치면 집값의 100%가 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받고 대출까지 일부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집주인인데 이거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동안 공급이 부족하다 계속 노래를 불렀지만 수년간 분양된 물량 어마어마하죠. 분양받았다가 입주할 때 되면 2배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 돈 어디서 마련할지 생각 안 하고 대출로 버티고 나중에 전세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분양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투기가 횡행하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를 도입을 했죠.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2월 19일 이후에 분양 공고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얘기는 이전에 분양한 수많은 물량은 갭 투자가 가능한 물량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분양가 5억이든 아니면 구축 5억이든 기축 같은 경우는 5억 중에 4억을 전세로 떼었고 분양받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등을 통해서 메꿨죠. 그리고 시세가 올랐다고 지금 하니까 전세는 6억으로 올리고 호가는 10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중은 더 낮아졌고 갭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 호가 10억짜리 신축 아파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5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할 때 되니까 10억이 됐다고 하는 거죠. 5억 중에서 2억은 중도금 대출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5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0억이라고 하고 전세는 6억 이상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6억의 전세를 채워주는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4억 8천을 땡길 수 있고 세입자 돈은 1억 2천이 필요합니다. 5천만 원 투자해서 10억 한다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집주인의 돈은 여기에 거의 남아있지 않고 세입자 돈 1억과 전세자금 대출, 은행 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집값의 대부분이 대출로 채워져 있죠.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실제 마련한 자금, 이 중에 신용대출 등으로 끌어온 대출까지 포함하면 10억을 호가하는 집에 실제 가게가 들이민 돈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이 대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한계 상황이 와서 그레이트 리셋이 시작이 됐어요. 가계부채 최대한 억제하자고 결의를 했죠.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다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금리, 초저금리, 빚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게 하고 또 부자된 느낌을 통해서 계속 경기가 꺼지지 않게 하려고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해 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8월에 한번 올렸는데 또 11월에 한번 올리고 내년에 또 한번 올려야 되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안 올릴래야 안 올릴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고 지금 대출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계부채 너무나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이는 것도 더 강하게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실수요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전세대출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대출을 많이 안 해줄 때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살던 게 전세인데 지금은 누구나 다 몇 억씩 대출받아서 아파트 살고 있죠. 이 대출의 한도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중단이 되고 신용이 높아도 신용대출도 안 해주고 전세자금 대출도 줄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가서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집단대가 다 막히고 있어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아까 5억 아파트 분양받는데 자기 돈 5천만 원에서 1억 넣고 나머지는 다 대출로 떼어보려고 했는데 이 대출이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돈 구할 길이 없는 거죠.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입주할 때 되면 전부 다 대출로 돌릴 수 있다고 일단 분양받으라고 그렇게 펌프질을 했는데 그 대출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2억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죠. 잔금 대출도 막혔죠. 중도금 대출 받아서 여지껏 버티고 나중에 올라간 금액 대비해서 잔금 대출로 이거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잔금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정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양가액으로 빌려주니까 대출 금액이 확 줄어드는 거죠. 2배 오르기 전 금액에서 40%만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거죠. 2, 3년 전에 계약 체결할 때 당시 기준에 맞춰서 자금 계획 세운 사람들은 날벼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계획 오를 거다라는 전제하에 세운 계획이죠.
2, 3년 후에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다 대출로 충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게 됐습니다. 호가 10억 하는 신축 아파트 지금 입주하려고 하면 1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억만 있으면 되죠. 분양가 대비해서 40%는 대출해 주니까 3억만 있으면 되는데 이 돈 마련할 길이 없는 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시세 10억에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10억 기준에서 분양가만큼 다 대출 받아서 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한 대출이 안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걸 마련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차주별 DSR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이미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종잣돈마저도 대출로 끌어쓴 사람들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억이 없어서 집 날릴 판이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금융이죠. 바로 전세입니다. 219 이후에 분양한 물건들만 실입주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다 전세 놓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물량들 전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 전세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를 내놓는다는 거 그만큼 자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당장 1억을 못 구해서 집 뺏길 판이라고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뺏기는 게 아니죠. 자기가 원래 들어갈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에 놓습니다. 연내 5만 7천 가구 대란이 얘기하는데 그 많은 물량들 돈 없는 사람들이 분양받았으면 유일한 사금융이 될 수 있는 전세 놓는 길밖에 없어요. 대장동 SK뷰 여기 지금 무더기 미계약이 나왔는데 잔금도 아니고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시세 차익이 5, 6억씩 된다고 떠들었던 단지인데 40% 가까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계약 줍줍 시작을 했는데 9만 명이 뛰어들던 게 4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5억 마련하기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더 못 들어오는 거죠. 빌리고 싶은데 빌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돈 없는 자가 분양받은 물건들 전세 나올 수밖에 없고 갱신 청구 때문에 잠겼던 물량 70% 물량이 내년부터 쏟아집니다. 또 이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최고가로 전세 들어간 사람들 총 맞지 않았으면 이거 너무 억울하죠? 그럼 이동하겠죠? 금리가 싸고 잘 빌려줘서 들어갔던 전세인데 지금 금리 올라가고 부담 커지는데 그리고 싼 집들은 널려 나오는데 굳이 이러한 집에 있을 이유가 없죠? 전세가 월세화 된다는 거 집주인이 부자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전세를 놓고 있다는 거 돈이 없음을 의미해요. 사금융이 필요한 사람이 전세를 놓는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자금 대출 쓴다는 거 이미 월세를 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 대출 받는 게 싸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지 이게 계속 비싸지면 굳이 전세값 올려줘 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세난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금융을 필요로 하는 역전세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금융으로도 돈 빌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받는 사람들도 이제 상환 능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실수요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활용하는 게 실수요자입니다. 원래 자기가 감당하고 상환을 낼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그동안 대출을 해줬는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많이 빌려가서 나라가 휘청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가계부채 대책 발표할 예정이죠. 실수요 대출도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서 종합적인 관리 방침에 따라서 전세대출 관련 규제가 포함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에 그동안 DSR 적용 안 했고 부분 분할 방식 이런 거 안 했는데 이러한 내용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대출 한도도 보증금의 증액 범위 내로 줄이는 걸 제도화할 가능성도 있고 결국은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
돈 빌려주는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전세난은 계속될 수가 없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이유 물량 때문에 전세 더 폭등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오히려 돈 빌려줄 수 있는 세입자 찾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역전세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